자, 양재이션이 작년에 150명의 1대1 코칭을 했고 몇 회에 한 번 낙찰되나요? 저는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7회에 한 번 낙찰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죠. 이 초보들이 하는 아파트라는 게 경쟁이 심합니다.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재이션이 알려드렸던 그 낙찰되는 공식으로 7번을 적어내면 확률적으로 한 번이 낙찰이 된 게 저의 데이터입니다. 절대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2번, 3번 만에 낙찰이 된 사람도 있고 10번이 넘어서 낙찰된 사람이 있습니다. 폐차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양재이션이 하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초보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아까 지점을 찾았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7번 정도는 해줘야 확률상 한 번이 낙찰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을 하면 한 번은 낙찰되면 내가 이 7번을 기계적으로 매뉴얼화해서 큰 에너지를 넣지 않고 계속해서 입찰하는 습관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이걸 먼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몇 년 동안 경매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낙찰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1년에 3건씩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요. 경매를요 운으로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만의 공식과 기준을 갖추고 기계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명확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갖추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경매라는 거를 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집니다. 한 번 배찰하면은 첫사랑한테 차인 느낌, 상실감을 느끼고요. 그게 2번, 3번 연결되면 아우 경매 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의 공식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입찰을 한다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감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요. 뭔가 감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철저하게 계산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 100건 이상의 낙찰을 만들었던 저만의 공식 기준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하셨죠? 수학의 정석의 공식과 이런 기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고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과 기준 이것만 안다고 사실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매 투자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은요 바로 디테일한 실행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초단타 투자. 왜 오늘 제가 직장인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업 투자자보다 내가 본업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경매를 부업으로 하려면. 자, 그렇다면 시간도 많이 없는데 공식이랑 기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나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즉 따라만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거의 정답에 가까운 실행 매뉴얼을 4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실습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4가지 전략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요 초단타 투자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 3개월 이내에 낙찰받고 바로 팔아버려서 차익을 내는 겁니다. 큰 수익은 아닐지 몰라도 빠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가구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빌라 월세, 오피스텔 월세 세팅을 해서 퇴사를 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래 투자를 보고 다주택자로서 전세를 끼고 오래 가져가서 내가 몇 억을 먹겠다.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수들은 많은 투자법이 있겠지만요. 항상 보면 초단타를 가장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70%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 빵빵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내 집 마련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신 거 봐도 대부분은 초단타 투자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투자. 근데요. 제가 길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초단타로 돈을 불려서 그 다음에 월세 1,000만 원 세팅하겠다. 이게 가장 많은 니즈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바로 맞추면 되지 왜 단타를 먼저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의 많은 분들이 투자금은 소액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60에서 70%의 인원들은 경매 시작할 때요 2천에서 5천의 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1억 이상 되는 분들도 한 10%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직장인으로서 내가 가진 이 작은 시드를 2억까지 2년 만에 불릴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5천만 원을 초단타에 투자해서 최소 얼마가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1번 10%, 4번 10%,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3번이고요. 그 다음이 2번입니다. 다시요. 3억짜리 물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출 85를 우리가 내면요, 이때 5천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500은 먹어야지. 무슨 소리? 2천은 먹어야지. 이게 재밌는 하나의 조사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와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지가 내가 얼마를 적어야지 낙찰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찰가 산정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식이에요. 초단타 전략에서는요, 입찰가는 금매가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 희망 수익.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경쟁자들과 나는 이 금매가 조사와 비용 조사가 이 아파트라는 유형 안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 경쟁자들. 그런데 이 희망 수익이라는 건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다양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3천만 원을 원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 3천만 원을 먹기 원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입찰가 산정하고 온 사람한테 폐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을 원해요. 그런데 내 경쟁자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입찰가 산정을 한다. 그럼 우리는 폐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해 가시나요? 희망 수익이 높을수록 입찰가는 떨어지죠. 내가 남들보다 욕구가 높다면 남들보다 입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수익이 클수록 희망 수익이 작은 사람한테 진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2천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폐찰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대로 적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물건을 해야 됩니다. 내가 2천만 원 이상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1,9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물건을 하려면 어떤 물건들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을 해야 됩니다. 즉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으로는 쉬운 물건에서는 계속 폐차를 하다가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으로 낙찰이 턱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경매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작은 물건으로 해야지만 내가 낙찰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허들이 있는 물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얼마 남을까요 과연? 그걸 제가 난이도로 레벨 1, 2, 3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공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 1입니다. 권리 분석이 아무 문제가 없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가장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물건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지방 느낌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레벨 1입니다. 정말 남들이 다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는요, 사실 단타로는 낙찰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200으로 1,800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팔리는 매도가의 90%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팔리는 금액의 90%면 낙찰 확률이 꽤 될까요? 아예 낙찰 안 될까요? 팔리는 시세, 이때 이 시세는요 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제가 조사했을 때 바로 팔리는 금매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낙찰가의 90%로 적어내면 넣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안 돼요. 대단지 아파트면서도 살짝 지방이나 약간 구축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금매가의 90%로 적어내면 한 번씩 툭 걸립니다. 안 된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지 아파트 권리 분석 쉬운 거는요, 실소유자가 들어옵니다. 이 실소유자들은요 금매가에 한 5%만 싸게 사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소유자들은 금매가 대비 5%, 즉 95%로 적고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소유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를 해야지 매도가의 90%를 적어낸다면 몇 번 만에 한 번이 낙찰이 됩니다. 그 데이터도 뒤쪽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물건, 즉 실소유자가 잘 들어오는 물건일수록 요것도 잘 안 된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실소유자도 애매한 그런 구축 대단지나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고른다면 매도가의 90을 적어낸다면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물음표만큼 횟수를 넣으면 한 번이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레벨 1에서 대출을 85 정도 받는 걸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이때 총 비용은 1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뭐 어떤 비용들이 나갈까요? 낙찰이 270이니까 취득세 한 300 정도 나갈 것이고, 법무비랑 구매 비용 한 150 정도, 나중에 이거 팔 때 중개수수료 한 140 나간다 치고, 뭐 명도비 한 150 나간다 치고, 이자랑 중도상환 수수료 뭐 한 100에서 120 정도 나간다 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잡았죠. 한 8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소득세까지 낸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250 정도 낸다고 하면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죠? 제가 보면 신기하게 요 팔리는 금액이에요. 한 4%면 이 총 비용의 항상 수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대출 2억 3천을 받고 비용 1200만 원을 들어간다면 우리의 실투자금은 5200만 원, 세후 수익은 1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다. 나는 5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은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난이도를 이제 올리셔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물건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떤 거요? 완전한 논밭에 있는 물건, 아니면 40몇 평, 50몇 평의 방 5개짜리 대형 아파트, 아니면 대항력 있는 물건, 압류재산 공매 정도. 이런 물건의 특징은 뭘까요?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자, 이와 같은 물건들은요, 우리가 팔리는 매도가에 한 88%를 계속해서 적어낸다면 낙찰이 됩니다. 이거 제가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천 개의 물건 분석,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금은 5100만 원에 세후 수익은 2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마저도 폐차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 걸립니다. 확률의 게임입니다. 아까 한 1, 20%는요 5천만 원으로 3천은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파트 하면 안 돼요. 빌라나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신탁 공매 아파트 정도는 가져야지만 우리가 투자금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데이터로 검증해낸 겁니다. 믿으셔도 되고요. 무조건 낙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금액대로 계속해서 써내면 된다라는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나 지방 나올 아파트는 진짜 신기한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낙찰되는 거 실제 팔리는 금액에 85 위로 적잖아요. 그럼 이거 낙찰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요. 이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싸게 적는 거예요. 최저가로 적고 70%로 적고 안 돼요. 왜? 이런 애들도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주거용 중에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매매가의 한 10%는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로는 특수물건을 하지 않는 이상 요 수익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중간점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1번 투자를 하면서도 누군가는 수리 역량을 넣어가지고 수리 마진을 크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배팅을 해가지고 미래 상승분을 몇 달 이내에 먹는다든지 이러면요 레벨 1로도 4천 뛰기 이렇게 합니다. 제 수강생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 수리 마진이라든지 미래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바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싸게 사서 정가로 파는 행위, 초단타 행위에서 남는 평균치를 오늘 들고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빌라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지방에 한 동짜리 난이도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 초보자들이 할 때 이거는요, 첫 번째 시세 조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매매 수요가 잘 있는지도 체크가 힘들고요. 세 번째 매도하는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벨 1, 2, 3 나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5천만 원으로 한 1500만 원 이상 정도만 원해. 그러면 굳이 권리 분석이 중급이거나 빌라 이런 것들은 당장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시간만 원데이 투데이 흐른다. 그리고 리스크만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으로 한 1500 정도 만족하신다고 하면 일반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 안에서 난이도를 살짝 올리십시오. 약간 지방 느낌에다가 구축에다가 이런 느낌들만 섞어줘도 여러분들이 매도가의 90%를 계속 적어내잖아요.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난 5천만 원으로 3천을 먹어야겠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임장 다니고 공부하셔서 난이도가 높은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양제이션은 1, 2, 3번 중에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레벨 1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레벨 1을 하다가 이제 레벨 2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양재이션은 레벨 뭐 한 5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재이션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식산업센터 단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산 이거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독 낙찰되는 거예요. 양재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산으로 있잖아요. 한 4억짜리를 2억 8천에 낙찰받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팔면 얼마 남는 줄 아세요? 8천 정도 남습니다. 실투자금은요 90% 대출받으면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양재이션은 5천만 원으로 8천 뛰기를 합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빌라보다 3배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낙찰 받으면서도 평생 안 팔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가요. 그리고 입찰 들어가면서도 느껴집니다. 단독 낙찰이라는 거.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요. 조금 좋은 지산들은 또 1명 정도 더 들어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이렇게 어려운 물건은 리스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초보라면은 요렇게 이동을 해나가는 방식.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5천으로 1,500 뛰기를 만족하는데도 폐차를 한 2번 3번 하고 경매는 아파트는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특수물건 들어가시는 분들. 특수물건이라고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요거 하다가 한번 크게 당하고 경매 시장을 벗어나가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잘 팔리는 1번, 이게 너무 낙찰이 잘 안 된다면 레벨 2까지는 충분히 초보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 알려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 캡처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실투자금 대비 단도 수익률 30%대를 원해. 내가 5천을 넣었을 때 한 1,500 이상, 1,500에서 2천 사이 남으면 만족해, 이러신 분들은 대단지 아파트인데 살짝 애매한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가에 90을 계속 적어내시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5천만 원으로 2천 이상은 먹어야지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허들이 2개 정도 들어간 물건, 압류재산 공매를 한다든지 대항력 있는 물건, 가장임차인 혹은 엄청 큰 대형 아파트나 완전 시골에 있는 연립 아파트 정도, 이런 물건을 한다면 5천으로도 여러분 2천 뛰기 넣다 보면 가능하다. 저는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벨 3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물건들로 하시면 된다. 여러분 계속 최저가로 들어가면 이거 낙찰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익률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아파트를 하더라도 대출을 80보다 높게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실투자금 대비 30%대는 할 수가 있다. 물론 대출이 80% 정도 받으면 이 30이 될랑말랑 하는 거고요. 한 85 정도 대출을 받아주면 이 30% 이상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계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지 100개의 데이터 중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수강생 낙찰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1억 9천에 낙찰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잔금 납부가 3월 말이고 제가 알기로는 4월에 명도가 끝났습니다. 자, 언제 팔았나요? 바로 한 달 뒤에 팔았습니다. 1억 9천으로 받아서 2억 1,500에 팔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89%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약간 시골 느낌이거든요. 장유. 그래서 4,400만 원으로 대출은 80%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89%로 받고 무려 34%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물건은요, 남양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였고 이것도 몇 명 안 들어왔어요. 일반 물건 권리무상 안 어려웠거든요. 2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3억 300에 팔았습니다. 대박 났네. 5천 뛰기 아니에요, 여러분. 수리를 해서 팔았어. 수리 제 생각에는 한 2천만 원 한 것 같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가를 3억으로 팔았다. 자, 결론적으로 4,500을 넣어서 이때 이분은요 또 대출을 90이나 냈습니다. 왜냐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 90%를 찾아냈고요. 신탁 대출을 받아서 4,500에 2,100, 이렇게 쉬운 대단지 아파트도 47%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아파트도 40몇 %의 수익률이 나온다. 실투자금 대비 5천으로 2천 몇백을 먹을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대형 물건이었습니다. 이 용인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방 4개짜리 대형 물건이었는데요, 이거 실제 시세는 조사할 때는 5억 정도였습니다. 이게 잘 안 팔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빼줘서 급급매로 판 거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4억 2천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3,550만 원 정도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40에서 50평 되는 대형 물건은요, 금매가의 85% 정도를 적어 내면 한 번씩 걸립니다. 일반 대단지 아파트들은 90이었죠. 88에서 90. 대형 아파트는 금매가 85를 적어내면 남고, 다만 대형 아파트는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아니야, 재미없어. 5천으로 막 3천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음?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빌라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금 지급 기한. 잔금은 5월에 했는데 6월에 팔았습니다. 빌라인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억 9천에 낙찰을 받았군요. 3억 5천에 팔았습니다. 무려 7천만 원으로 3,500이 남았어요. 대출을 좀만 더 받았다면 6천으로 3,500, 50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왔죠. 신기하죠? 빌라는 80% 이상 받아주면 투자 수익률이 50% 이상 올라간다. 자, 요거는 또 빌라인데요. 잘 보세요. 낙찰을 3월에 받고 4월에 잔금하고 4월에 팔았습니다. 빌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걸 고르고 잘 팔면 바로 팔립니다. 자, 이분도 5,500을 넣고 3,300, 60%의 수익률이 나왔네요. 제가 왜 공식을 자신 있게 말한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몇 번을 입찰해야 한 번이 낙찰이 됐나?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려드릴까요? 저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낙찰을 받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폐찰은 많이 하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먼저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수익이 내는 게 먼저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양재이션이 정확한 시세조사, 정확한 낙찰 확률이 높은 공식, 원하는 수익이 나게끔 입찰가 산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높은 물건들은 폐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뭐냐? 효율적으로 입찰을 많이 하게끔 기계적으로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자, 양재이션이 작년에 150명의 1대1 코칭을 했고 몇 회 한 번 낙찰되나요? 저는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7회에 한 번 낙찰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죠. 이 초보들이 하는 아파트라는 게 경쟁이 심합니다.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재이션이 알려드렸던 그 낙찰되는 공식으로 7번을 적어내면 확률적으로 한 번이 낙찰이 된 게 저의 데이터입니다. 절대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2번, 3번 만에 낙찰이 된 사람도 있고 10번이 넘어서 낙찰된 사람이 있습니다. 폐찰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양재이션이 하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초보 때는요. 우리 수준에 맞게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아까 지점을 찾았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7번 정도는 해줘야 확률상 한 번이 낙찰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을 하면 한 번은 낙찰되면 내가 이 7번을 기계적으로 매뉴얼화해서 큰 에너지를 넣지 않고 계속해서 입찰하는 습관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이걸 먼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기계처럼 매뉴얼대로, 제가 오늘 매뉴얼도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입찰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되는 겁니다. 평생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돌려가면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가장임차의 물건도 하고 빌라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낙찰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발 처음부터 특수물건 바로 들어가자, 토지 지분 바로 들어가자, 안 돼요. 여러분, 단계에 맞게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거,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 낙찰 받고 매매 계약하는 것까지 4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양재이션은 왜 4개월에 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4개월도 넉넉하게 본 겁니다. 생각보다 이 아파트 시세 조사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 놓고 이 금액이면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지 하고 2달, 3달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매달 한 건에서 2건이 팔린대. 대단지 아파트라서. 근데 나는 왜 4개월 이상 안 팔릴까요? 당장 팔리는 시세로 안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임장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바로 팔리는 매도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팔리는 금액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조사 가서. 그냥 떠있는 시세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호가라는 시세도 있고요.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 시세가 있고요. 팔리는 실거래 시세가 있고요. 바로 팔리는 급초분가 시세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시세 중 우리는 바로 팔리는 금액으로 입찰가 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중간값을 합니다.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놓고 왜 안 팔리지?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향이 2억에 팔리는데 근데 잘 보니까 우린 동향이야. 남향이 2억이면 동향은 얼마예요? 1억 9천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억 천에 내놓고 있는 거야. 2억이 판다고. 요래서 다들 안 팔리는 겁니다. 조사를 잘하면 4개월 이내에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4개월에 한 번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친다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3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4번 이상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인이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뉴얼을 체득화해가지고 기계처럼 계속 입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1년에 3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원리를 통해서 1년에 3번을 한다면 우리가 1년 동안 몇 번 입찰을 해야 될까? 1년에 21번입니다. 월에 몇 건 정도 하시면 됩니까? 월에 최소 2번 입찰하는 우리 몸에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 1년에 3번을 하실 수가 있다. 양재이션이 원하는 공식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완성되겠습니다.